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요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요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승선봉행하라.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사실 수가 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중심에 골드. 요즘에 금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코인 얘기만 하지. 오늘 코인 얘기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금. 그 다음에 중심에 골드와 엔화. 그 다음에 금리차.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올 실업률의 촉각을 좀 세우시고요. 이 실업률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고점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고점이 있으면 고점에서 20%가 빠집니다. 저점을 찍죠. 그리고 뭐 반등이든 다시 올라가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 50%는 빠진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다 이 반등에 취해 있어서 지금 헬렐레 하고 있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과 지수는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고려온단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또 여기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 채널 동영상 쪽의 영상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좀 보시려면, 주말에는 이제 정리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주중에 하루에 뭐 매일 올라가죠. 주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표 하락 시작을 했고, 나스닥하고 동조하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7월 지역이 오픈됐다. 뭐냐? 쌍봉의 현상. 그 다음에 역사 고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학개미 2. 지금 뭐 3천, 4천, 5천, 6천 나오면서 또 개미들이 좀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상승 때는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로 끌어 시선을 끄냐? 4천, 5천 간다. 이거 맨날 그 써먹는 레퍼토리죠. 메뉴입니다. 여기에 당하는 건 바보죠. 제가 봐도. 그 다음에 코스피는 속임수 반등이다. 이렇게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특히 제가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한정적이에요. 하긴 하는데, 했다 안 했다. 그럼 뭘로 지금 장난을 치느냐? 선물 옵션 갖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수급 분석과 추세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본다. 그래서 문제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도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비트코인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사실 실체가 일단 없고요. 자, 평범하게 가다가 언제 이제 2017년경부터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 폭락을 했어요. 이때 폭락이 얼마냐? 75% 정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70 몇 프로가 아니라요. 80%가 넘네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고점 저점 한번 연결해 보면, 이때 84%, 그죠? 쫙 올라왔다가 폭락을 시키죠. 세력들이.
이때가 이제 2018년경 그때입니다. 팬데믹 일어나기 직전이죠. 폭락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자,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올라갔죠. 이게 이때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폭락을 합니다. 이때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유동성 확대와 축소. 뭐하고 똑같냐면, 예, 요게, S&P 500인가요? 유동성인가요? 예.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코스피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예, 요게, 10년물 국채고요. 요게, 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랑 거의 똑같아요. 폭등, 폭락, 폭등, 폭락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나스닥이랑.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코인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시고, 아무튼 요건 확실합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지금 일부 유동성 확대가 되다가 원래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지금. 예. 미국 지금 현재 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다. 자, 여기도 쌍봉으로 무너졌고요. 요게 이제 얼마냐면 잠깐 좀 보시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그런 조짐이 보여서요. 77%입니다. 자, 84%, 77%.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거의 쌍봉이죠. 네.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반등을 줬죠. 미국 대형주처럼 아니면 은행주처럼. 그래서 지금 자, 1, 2, 3, 3봉입니다. 여기도 그런 형태로 무너졌고요. 자, 그럼 현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유동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장으로? 유동성이 지금 없어요. 근데도 버티고 있는 거는 뭔가 뉴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요 상승은 예, 우리 도란포 형님께서 만든 겁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3봉인데 1, 2, 3란 얘기는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11만 달러.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올 하반기를 잘 보셔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물론 좋은 호재가 터지면 얘가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짧은 역사를 봐도 상당히 유동성하고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도 상관이 있냐? 예, 요거 잠깐 좀 더 보여드리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스닥하고 상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나스닥하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설을 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순수하게 차트 분석만 한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과매수에 있다는 얘기죠. 과매수. 예,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조만간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면, 자, 시총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개의 흐름을 잘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잘 보시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LG엔솔, 자, KB금융, 얘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4% 정도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뭐 어때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주봉상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5%. 예, 파른 거예요. 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거부터 보시면 EWY, MSCI 한국 ETF입니다. 자, 폭락을 했죠. 반등을 주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고점에 대한 되돌림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완전 다 개구라다.
자, EM 보시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입니다. 똑같죠. 얘는 폭락 반등인데 61.8%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보나치를 올라갈 때는 한계입니다. 한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붕괴된 이후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63,300원. 여기를 가지고 뭐 환호를 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와요. 네.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나온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시길.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갑자기 음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7% 빠졌습니다. 이번 달에. 짱대 양봉, 음봉. 어떻게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위기. 자, 그래서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대폭락 신호가 아닌가? 만약에 이 고점에서 20% 빠지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거는 새로 고점을 적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표시하시면, 자, 20%가 어디냐? 6입니다. 자, 보시면, 네, 여기가 얼마냐? 네, 24만원. 지금 27만원이죠. 만약에 여기서 3만원 더 빠지면요, 다시 폭락으로 또 갑니다. 이거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거 가지고 너무 설레발 칠 게 아니죠. 진짜. 보이시죠? 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가 너무 중요하다. 자, 24만원 마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로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어떤 각도로 내려온다? 이런 각도로 내려와요. 이거는 시장이 거의 철칙입니다. 각도론에 따라서. 근데 각도로는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러면 대충 이 정도 시기가 내후년 한 말쯤 되겠네요. 중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떤 커다란 흐름들이 바뀔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고요. 자, 삼바죠. 못 가죠. 지금 계속. 자, LG 엔솔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슈팅스타. 그 다음에 이번 달에 8%. 보이시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거는 세력이 붙었다. 분명히 사달이 날 것이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어떻게 될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 신호가 뜬 거예요. 패턴도 떴고 슈팅스타. 그 다음에 베리시 잉글핑 상당히 안 좋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세력들이.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살짝 반등이 나왔고, 이 추세는 변함이 없다. 40%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KB금융지주. 슈팅스타가 발생이 됐네요. 무슨 얘기죠? 꼬리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세력이 출현을 했고요. 조심하자. 그런 신호가 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 얼마 빠졌어요? 3% 빠졌네요. 얘도 마찬가지. 슈팅스타 13%. 지금 세력들이 그동안에 안 간 종목들을 어떻게 했어요? 테마주를 묶어서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테마주를 묶어서 올린 거죠. 이제 슬슬 팔아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 대형주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거래량 터지면 먹는 주식. 아직 안 터졌네요. 자, 네이버. 끔찍하죠. 자, 네이버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 빠졌어요? 67%가 빠졌는데 AI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치면서 올려놨어요. 얼마? 40%나 올랐네요. 그런데 다시 음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신호죠. 그리고 고점 저점 되돌림 38%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죠. 그럼 마지막 파이널 파동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혹해갖고 나는 단타에 능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 하세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내가 못 견디겠다. 안 하면 됩니다. 정확한 이렇게 분석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사고 싶다? 지금 AI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더 싸지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이런 저점들 붕괴됐을 때 한 10만원대 붕괴가 되고 밑에서 빌빌거릴 때 RSI가 30 풍덩 빠질 때 이럴 때 이제 눈여겨보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네, 엄청난 널뛰기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요거를 또 열심히 또 쉴드 치는 애들 많습니다. 잘 보시고 까까오입니다. 까까오 마찬가지죠. 여태 까까오도 40%. 예, 어쩌면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얘는 80% 빠졌어요. 네, 물론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 30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니까 잘 보셔요. 그래서 윗골이 달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팔아먹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이게 뭐죠? 네, LG 화학입니다. 얘는 2020년 팬데믹 저점까지도 이탈이 됐고요. 거래량 살짝 들어왔는데 싼 맛에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다 이거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전기차는 한물이 갔고요. 배터리도 한물이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에너지가 뜰 것 같고요. 이게 뭐죠? 네, 삼성 SDI 화려한 주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앞에서 몇몇 종목들이 요거를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을 털라고. 그래서 쌍봉으로 무너졌죠.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인다.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때요? 네, 살짝 반등 나왔죠. 20%. 그렇지만 70% 빠진 상태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판단하세요. 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고요. 거기에 또 다 잘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네.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좋은 시기들. 그럼 좋은 시기를 어떻게 잡는데? 쉬워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잡으려면 이런 시기 때 잡아야죠. 이런 시기 때. 그죠? 네. LCD, 현대중공. 네. 지금 세력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네. 국민은행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분석도 안 하고 계속 설레발만 치죠. 보세요. 하나여로스, 방산,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얘기하더니 다시 또 파네요. 지난달부터. 걸려든 겁니다. 이게 고점에 산 사람들 물린 거죠.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까까오 예를 들면, 까까오 이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 파세요. 예, 왜? 마이너스 20%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런 게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또 생기게 생겼어요. 보시면. 그죠? 똑같죠? 여러분, 안 똑같나요? 제가 볼 땐 똑같은데. 그죠? 이거나, 까까오나, 똑같죠? 모습이. 예.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여러분, 탈탈 털라고 지금 이렇게, 예,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나오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100명에 한두 명. 그러면 하시면 돼요. 저 와서 막 쌍욕 받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본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잘 보자.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예, 우리나라만 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입니다. 금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월봉이고요. 자, 금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과 조정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상승은 없어요. 절대. 항상 어떻게 간다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보이시죠? 이게 정답이고 이거는 오답이다. 틀린 답이다. 지금도 살짝 쉬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상승, 조정, 상승, 횡보, 상승,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실물 금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게시물에 금방 맛집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거 참고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가장 큰 재앙적인 상황은 누가 만드느냐?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미국 금리는 내리고 일본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엔켈이, 엔화가 내려오는,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세는 다 잡았습니다. 하방으로. 네,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2008년 서프라임 터질 때가 이때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보세요. 진짜 어떻게 진짜 박살이 나는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원화까지도 뭔가 변화가 변동성이 생기면 2008년 같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주 박살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미리미리 지금 좀씩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 랭커 차트 아까 EWYR랑 좀 틀리죠. 하락 반등이 되게 세게 보이죠. 네,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네, 어때요? 모두죠? 거의 그대로입니다. 코스닥 150. 네, 반등이 좀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착시 효과. 자, 착시 효과죠. 코스피 200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뚫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거래량 지표인데 그때 앞전 상승만큼의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 거기다가 지금 쌍봉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쌍봉에서 내려왔죠. 대부분 쌍봉에서 무너집니다. 이거 그래서 폭락하고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죠. 그런데 달러 표시를 보시면 아까 EWY 보시면 이게 50%밖에 안 올라왔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코스피 200입니다. 네, 얘는 좀 더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래서 갈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네, 안 되죠. 그냥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죠. 반등이고. 자, 그 다음에 15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예 그냥 눈길조차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림만. 자, 그러면 삼성전자죠. 자, 1차 하락, 1차 폭락, 반등, 2차 폭락 중에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진정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야 되고요. 8만원, 88,000원, 그 다음에 96,000원을 넘어야 돼요. 과연 지금 이 정도의 세기로 올라왔을까? 제가 볼 때는 반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래서 수급도 잘 보죠.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살짝 밀렸고, 구름대에서 지금 상당히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시죠? 예. 삼성전자는 조금 박스권 형태가 심한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6월 26일 일봉으로 치면 6월 25일이죠. 예, 고점을 치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6월 25일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예, 주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누가 팔은 거죠?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 팔았네요. 예.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샀으면요, 이제 물렸네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LG엔솔 볼 것도 없죠. 자, 볼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삼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 잘 보시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지난주에 12%가 빠졌습니다. 자, 역사 찍고 보이시죠? 역사 찍고 내려오는 거. 거기다가 거래량들이 자꾸 느네요. 신호 발생이 됐고요. 고점 신호. 외국인이 파네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근데 올린 겁니다. 보시면. 쫙, 네? 쫙 올렸죠? 그리고 이제 패대기 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서, 그죠? 여기서 매집을 해갖고 지금 팔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예. 아무튼, 생각 잘 하시고요. 고점 대비 얼마? 20% 빠지면 최소한 그때만이라도 나와야 된다. 예, 골로 가기 시작했고, 지표들 뜨고 있고, 외국인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그냥 반등만 살짝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KB금융. 자, 주봉에서 슈팅스타. 꼬리 달았고요.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별로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갈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 이게 얼마짜리냐면 얘도 12%짜리네요. 네, 그죠? 외국인 좀 팔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다. 네, 지금 신호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경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셀트리온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테마를 딱 만들어 놓고 딱 일주일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거래량 터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팔아먹네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와서 서 베이비, 개 베이비 막 이러면서 상욕을 박지요. 자, 삼성 SDI 회복이 안 되네요. 그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계속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카카오주.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기 테마로 한 달 정도 테마를 갖고 가다가 바로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 터져버렸고 지금은 팔고 있다. 누가? 외국인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안 하면요 여러분 다 당합니다. 지금 또 반복을 했어요. 보니까 확실하죠? 만들고 팔아먹고. 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SK 하이닉스입니다. 만들고 팔아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수의 상승은 페이크 모션. 당연히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사갖고 지금 반등 고점을 만들고 거기서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좋다고 4천 간다고 5천 간다고 계속 떠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역적이죠. 저는 정확하게 분석을 드렸어요. 반등이다. 이거 넘기 전까지는 넘어도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실질적인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저녁에 보여드릴 300개 종목을 잘 보시면 대세 상승이 아니라 반등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자,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